네, 임해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중에 중단원 두 번째,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오늘은 자원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에너지 자원 중에서 석탄의 특징과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270쪽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네, 밝게 보이는 곳과 어둡게 보이는 곳이 있네요. 네, 밤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곳들은 어떤 곳들일까요? 네, 미국 북동부 또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안 지역, 또 유럽, 또 인도, 또 중국 북동부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산업이 발달되어서 경제 수준이 높고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죠. 반면 어둡게 보이는 곳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캐나다 북부, 라틴 아메리카의 내륙, 또 아프리카, 시베리아, 또 오스트레일리아 그 중앙부 쪽이죠. 자, 이런 곳들은 경제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 사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전 지구의 인구 분포와 또 지금부터 공부할 전 세계의 자원 분포를 살펴보면 이 지구의 야경 사진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 우리는 자연에서 많은 것을 얻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볼펜, 휴대전화 또는 가전제품 아니면 옷 같은 것들은 주로 석유로 만들죠. 또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패드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것들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죠. 이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이런 에너지 자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자원이라는 건 자연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면서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들을 일컫는데요. 자, 이 자원들과 또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같은 것들도 사실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생명체들도 이런 생물들도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유한성 개념은 가채연수라는 개념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채연수는 확인된 자원의 매장량을 연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서 앞으로 자원을 몇 년간 더 채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생산량이 많다면 가채 연수는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확인된 자원의 양이, 매장량이 더 많아진다면, 즉, 새로운 매장지를 발견을 하게 된다면 가채 연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가치 연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때랑 비교했을 때 가치 연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모래에 섞여 있는 석유를 예전에는 사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오일샌드도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석유에 대한 가치 연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결국 이런 가치 연수라는 것도 즉 자원의 유한성도 그 시기에 따라서 또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또는 발견된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원의 특성으로 편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원들은 지구상의 여러 곳에 아주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 자원은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예요.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전 세계 석유의 약 50% 이상이 매장이 되어 있죠. 또 여러분 희토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희토류. 희토류는 희귀한 토양 종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의 90% 이상의 생산이 그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재성이 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원의 세 번째 특징은 가변성을 들 수 있어요. 자, 시대와 장소,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떤 고기를 먹지 않았죠? 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돼지고기가 식량 자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가 식량 자원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문화적 배경, 그 종교라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했네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석유의 사례도 들 수 있는데요. 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271쪽 역사 속의 사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석유는 매장 분포가 고르지 않다 이야기했어요. 네, 편재성이 큰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석유가 예전에도 자원이었느냐? 예전에는 그저 끈적이는 검은 물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석유를 이용해서 내연기관, 즉 이 석유를 이용하는 기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자동차라든지 항공기와 같은 그 운송수단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죠. 자원의 가변성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네요. 또 여기에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오일샌드, 석유가 그 모래에 섞여 있을 때 예전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얘네들이 자원이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석유의 가치 연수도 늘어나게 됐고 예전에는 얘네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일샌드도 자원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자원의 가변성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자원의 무슨 특성이라고 불렀죠? 네, 자원의 편재성이죠. 자, 에너지 자원에 따라서 편재성이 더 큰 자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원도 있는데요. 자,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국을 살펴보면은 몇몇의 선진국에서 절반 이상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나누어서 소비하고 있어요. 자, 에너지 자원의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 전체 에너지 자원에서 화석 에너지의 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석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탄은 화석 에너지 중에서 사용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어요.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주요 연료로 이용이 됐었죠.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 중에서 석유와 비교했을 때 편재성이 석유보다는 낮은 자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로 공업용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공업용 연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철광석을 만들 때, 철광석으로 철을 만들 때 이 철을 끓이는 역할을 바로 석탄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철을 끓여서 쇳물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철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게 되죠. 또 우리 전기를 만들 때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그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예요. 그리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인데요. 자, 석유에 비해서 국제적인 이동이 적은 편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교과서 272쪽에 있는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석탄의 생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석탄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생산을 하고, 네, 인도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자, 석탄의 수출량을 살펴봤더니 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량이 꽤 많네요.
다음 석탄의 수입량 한번 볼게요. 자, 인도와 중국에서 석탄을 꽤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는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을 하면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네,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 또 제철 공업의 원료로도 이렇게 이용이 되고요. 겨울철에 가정용 난방 연료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석탄을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 석탄의 수입량이 꽤 많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둘 다 제철 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네,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도 이 봄철에 또는 다른 나라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또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여기에서 석탄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선생님 예전에 여기 호주 여행을 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을 했을 때 옛날 석탄 산지를, 옛날 석탄 광산을 그 관광지로 개발을 한 곳들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탄을 나르던 이런 거의 수직에 가까운 철도를 이제 사람들이 탈 수 있게 이런 관광 기차? 뭐 이렇게 잠깐 짧게 타볼 수 있는 기차로 개발을 해서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뭐 이런 것도 탔고요. 그 다음에 석탄을 나르던 철로를 이제 관광 기차들이 다닐 수 있는 철로로 개발을 해서 뭐 이것도 관광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개발을 했더라고요. 네,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쪽에 석탄 산지 한번 관광을 가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어찌됐던가 이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한 그 석탄을 우리나라나 일본 등지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네,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석탄의 주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네, 주요 생산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었고요. 주요 소비국으로 살펴봤더니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들 때에도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공업 네, 우리나라 제철공업이 발달했죠. 이 제철공업에서 석탄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철광석을 녹일 때, 네, 밑에 석탄으로 불을 떼서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철공업, 그에 필요한, 철로 만드는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원의 의미와 특성, 그리고 석탄의 특징과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문제와 해결 노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